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이 이제 난치성 문질환 치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제 생기는 병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염증성 질환은 다 불화자가 두 개입니다. 화병이라는 것이 불화자가 두 개면 한자로 염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몸에서 염증성 질환, 또 빨갛게 충혈되는 질환, 그것 더 심해서 피가 터지는 질환이 있습니다. 망막에 이제 신생혈관, 이거 맥히게 되면 신생혈관이 생기고, 신생혈관이 생기면 항상 터질 수가 있습니다. 망막이 신생혈관이 터지면 또 그 신생혈관이 성농내장 될 수도 있고, 견인성 망막 박리가 될 수가 있고, 또 안방수, 물이 차면서 항방부가 부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가 심할 때 꼭 해줘야 될 것이 명상과 호흡법입니다. 근데 호흡법, 일단 호흡법을 설명드리면 호흡법 잘 못합니다. 그리고 호흡해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호흡법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잘 따라하는데 이미 아픈 사람은 처음에 하기가 힘듭니다. 횡격막이 이 명치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폐에 명치, 횡격막 이렇게 있는데, 횡격막 근육입니다. 우리 운동기구와 가운데서 이렇게 된 도구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잘 안 된다. 그런데 여기가 명치가 꽉 조여 있습니다. 오죽하면 음식이 들어가는 식도에서 유장으로 들어가는 이 명치 부위, 유장 들어간 입구 부위가 좁아져가지고 꽉 조여 있어서 명치가 아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심근경색, 협심증처럼 여기가 꽉 조여 있는 겁니다. 여기가 조여 있으니까 위장도 움직이지 못하고 장도, 소장, 대장 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뭘 먹질 못합니다. 그러려면 호흡법을 먼저 해야 됩니다. 호흡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신경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항상 긴장 속에 살고 그러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제되면서 코르티졸,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혈압, 당뇨가 오르고 근육이 수축되고 뭉칩니다. 수축되고 뭉치듯이 여기 유장에 있는 근육도 수축되고 뭉칩니다. 유장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움직여야지 소화가 되는데 유장 근육이 쪼여 있는 겁니다. 들어간 입구부터 쪼여 있으니까 음식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또 음식물이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되고 장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 분한테 침을 맞으면 장이 꿈틀꿈틀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침을 맞아도 장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 병들은 유장병들이 20년, 10년 이렇게 된 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성화, 고차가 됐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호흡법을 잘 하셔야 됩니다. 호흡법은 들어 마시는 호흡, 내뱉는 호흡 두 가지만 잘해도 됩니다. 원래는 4, 7, 8 이런 호흡법이 있는데 들어 마시고 내뱉고, 이 호흡법을 처음에 몸이 굉장히 약한 사람한테 헬스장 가서 도구 센 거 하라고 그러면 다음날 몸살 나갖고 하지를 못합니다. 아주 약한 거 하듯이 호흡법도 약하게 해서 근육을 단련시킨다는 생각으로 호흡을 해야 됩니다. 호흡법을 그렇게 하시고, 한약도 일반적인 기준으로 하루 2번 먹는 것이 아니라 물을 타서 하루 한 번서부터 차처럼, 약이 아니라 차처럼. 왜냐하면 약을 먹으면 약이 소화가 안 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소화제가 작동이 못합니다. 이 소화 기능, 소화가 약이 들어가야지 소화가 되는데 들어간 입구에서부터 넘쳐납니다. 하수도가 좁아져 버렸기 때문에, 식도가 좁아져 버렸기 때문에, 유장 입구가 좁아져 버렸기 때문에 넘쳐납니다. 그걸 역류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좁아지고 뭉치는 겁니다. 호흡이 중요합니다. 호흡법 들어 마시면서 우주의 치유 에너지, 자연이 주는 치료 에너지, 자연이 주는 자연의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내 몸의 이 치료, 장하는 목적으로 내가 자연의 숨을 들어 마시고, 내뱉을 때 내가 스트레스나 독소, 어떤 나쁜 기운, 내 몸의 질병의 기운을 내뱉는다는 생각으로 자꾸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현재 위장이 안 좋지만 지금 약을
망막 쪽이 신생혈관이 터져서 생겨서 언제 출혈될 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숨을 들여 마시면서 망막 쪽에 있는 혈관에 신생혈관들이 생기지 않게끔 망막 쪽에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게끔 숨을 들어 마시면서 자기가 시각화하는 겁니다. 망막 쪽에 혈액이 잘 돌고 망막 쪽에 피가 잘 맑은 피가 돌면서 신생혈관이 생기지 않게끔 망막 쪽에 신생혈관이 생기는 이유는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 막힌 게 또 중풍으로 될 수 있습니다. 막히지 않게 막히지 않으려면 내몸에 독소도 나가야 되고 내몸에 꽉 긴장돼 있는 여기만 쪼여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에 근육이 다 쪼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완시키는 거 호흡을 통해서 자꾸 이완시키는 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하루 2번 먹는 것을 꽉 쪄봐가지고 뭘 먹지도 못하고 뭐 먹으면 막 꿀떡꿀떡하고 장이 움직이지 않는 분들 일반인 기준으로 하루 2번 먹는 게 아닙니다. 하루 한 봉을 그냥 약이 아니라 차 끓여 먹듯이 물 타서 싱겁게 해서 수시로 들어서 애기 약 달리듯이 갓난애기 약 먹듯이 조금씩 먹어서 내 몸이 건강해지면 서서히 이제 물 안 타도 될 수 있게끔 약을 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고목이 바짝 말라가지고 뭐 내가 화분을 키운다고 생각해보면 바짝 말랐습니다. 그래서 영양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한다고 화분에다 직접 비료를 줘버리면 확 죽어버립니다. 화분 주변에 뿌리 주변에 이렇게 줘야 됩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영양가를 먹기 처음에 조금씩 해서 그래서 힘이 생겨야지 영양가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약하면 확 줘버리면 그냥 영양가에 체해서 되질 않습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 복용법에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했듯이 항상 약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양방식에 너무 이 복용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루 몇 번, 하루 매달 먹어야 돼 이게 아니라 한약은 내 몸이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약이 진하다 싶으면 물 타서 일부러 그 환자분한테 물을 많이 타서 순한 약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약을 조금 넣고 물 많이 타서 순한 약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진하면 물을 타서 자기 몸에 맞게끔 순하게 해서 먹는 것이 훨씬 좋은 겁니다. 애기약 같이 조금만 해가지고 주는 것보다 일반 약식으로 주면 물 타서 먹는 것이 훨씬 환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로운 겁니다. 물 탔다고 약 효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먹어야지 더 치료가 되고 일단 먹고 치료를 받아야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호흡법 꼭 실천하면서 약 복용법도 잘 실천해 주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명상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